나갬블 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우선 주식 어플부터 확인합니다. 전날 샀던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손끝이 매우 바쁩니다. 살짝 올라있네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기분을 놓치기 싫었는지 이번엔 코인도 삽니다. 출근길 지하철, 손에 쥔 스마트폰은 이미 스포츠 베팅 앱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려봅니다. 점심값 정도는 뽑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슬쩍 승패 예측 주문을 넣습니다. 업무는 손에 안 잡힙니다. 회의 도중에도 가상화폐 시세창을 몰래 확인합니다.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상태, 땀이 약간 납니다. 올랐다 내렸다 심장이 뛰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 혼자 카지노에 앉아있는 기분입니다. 퇴근 후 오늘 하루 손해를 복구해야 한다는 강박이 따라붙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다시 베팅 앱을 접속합니다. 해외 축구 경기 토토, 이번엔 느낌이 좋다며 금액을 올립니다. 그때 친구에게 카톡이 옵니다. 겜브라, 지난번에 빌려간 돈 이번 달엔 꼭 필요한데 언제까지 줄 수 있어? 별로 신경 쓰이진 않지만 일단 답은 해줍니다. 너무 미안하다 친구야.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다음 달 내로는 꼭 갚을게. 미안해. 거짓말로 대충 답장해주고 있으니 베팅한 팀이 졌다는 알림이 뜹니다. 속이 철렁합니다. 돈을 그대로 잃을 순 없습니다. 다시 베팅. 이번엔 더 크게. 새벽 1시 지친 눈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손끝이 떨려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안 해야지. 불을 껐는데도 눈앞에 숫자가 아른거려 잠이 안 옵니다. 나갬블 씨는 정말 돈이 간절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돈을 벌고 싶었다면 적어도 투자한 회사나 코인의 가치는 어떤지, 축구 구단의 전력은 어떤지 등등 최소한의 전략이라도 짰을 겁니다. 나갬블 씨는 누가 봐도 도박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다르다고? 그런 중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우리는 모두 도박과 같은 메커니즘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이 심심해 냉장고를 열어보고 별거 없으니까 배달앱을 켜서 치킨을 시킵니다. 어제 도착한 택배를 열자마자 또 쿠팡에 들어가 뭐 살 거 없나 하고 둘러봅니다. 하루 종일 인스타를 들락날락거리고 시도 때도 없이 유튜브를 열어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스크롤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도박이랑 같냐고요? 별거 아닌 일상의 장면 같아 보이겠지만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꼭 필요해서 산 것도 그렇다고 진짜 심심해서 본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도박, SNS, 과식, 쇼핑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많은 일상적인 행동들까지 결국 하나의 똑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생존 본능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말이죠.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결핍의 고리. 현대인 모두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다. 다만 누군가는 도박판에 앉아있고 우리는 쇼핑, SNS, 그리고 치킨 위에 앉아있을 뿐이다. 이 책에 따르면 지금 말한 모든 것은 형태만 다를 뿐 그 본질은 모두 같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은 결국 같은 회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로 결핍의 고리라는 회로 때문이다. 이 결핍의 고리가 작동하는 우리의 뇌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반응한다. 이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지금 안 사면 손해야. 이 영상은 진짜 재밌을걸? 이미 결제는 끝났고 입안은 무언가를 씹고 있다. 그리고 잠시 후 택배 박스를 치운 뒤에야 뒤늦게 깨닫는다. 내가 왜 그랬지? 익숙한 후에 반복되는 자책. 하지만 또 다른 가짜 결핍은 이미 다음 유혹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놀아나고 있다는 이 결핍의 고리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가짜 결핍의 작가 마이클 이스터 교수는 결핍의 고리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기회의 발견, 둘째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 셋째는 즉각적인 반복 가능성이다. 먼저 기회의 발견부터 살펴보자.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떠올려보자. 사실 슬롯머신은 확률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게임이다. 1달러를 넣으면 평균적으로 86센트에서 98센트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넣는다.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우리는 그 기대를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는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도파민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에 반응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즉 도박을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반응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다. 보상이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를수록 뇌에는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슬롯머신에 릴이 돌아가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뇌는 엄청난 집중 상태에 들어간다. 그 짧은 긴장감 속에서 도파민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보상이 확실할 때보다 불확실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기대가 클수록 뇌의 반응은 강해지고 우리는 그 반응을 쫓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세 번째는 즉각적인 반복 가능성이다. 어떤 행동이든 결과가 빠르게 나오고 곧바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면 중독이 형성되기 쉽다. 슬롯머신은 배팅하고 몇 초 안에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다음 판이 시작된다. 지금 말한 기회의 발견, 예측 불가능한 보상, 즉각적인 반복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뇌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게 된다. 보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기대 자체, 즉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도박판뿐만 아니라 쇼핑, SNS, 배달앱, 유튜브, 온라인 게임 등 현대인의 거의 모든 소비 구조에 그대로 복제되어 있다. 내 생각에 결핍의 고리가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것 중 하나는 바로 쇼핑의 영역이다. 기회의 발견은 쿠팡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샴푸 하나 사러 쿠팡에 입장했다고 쳐보자. 메인 화면에 떠있는 오늘의 특가, 1+1, 마감 세일 같은 문구는 필요 없는 물건도 지금 사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어낸다. 특히 12시 이전에 끝나는 한정 프로모션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을 유도한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구매 이후에 이어진다. 상품평을 보면 어떤 사람은 최고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량이 왔다고도 한다. 게다가 실제로 배송받은 뒤 열어보는 언박싱의 순간까지도 만족감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 기대감이 뇌에 도파민을 유발한다. 즉각적인 반복 가능성은 로켓 배송이 완성한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 박스를 뜯는 쾌감을 느끼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앱을 연다. 또 필요한 건 없나 하고 그냥 또 한 바퀴 둘러보는 것이다. 이렇게 쿠팡은 매일같이 이 결핍의 고리를 작동시킨다. 또한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배달앱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배달앱을 켰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먹고 싶은 기분 때문에 앱을 켜는 경우가 많다. 집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이 많이 있는데도 말이다. 즉 실제 허기보다 무언가 먹고 싶다는 기대감이 먼저 작동한다. 기회의 발견은 아주 사소한 습관처럼 시작된다. 예를 들어 저녁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나면 살짝 출출한 느낌이 들고 별 생각 없이 배달앱을 연다. 그러면 눈앞에 수십 개의 메뉴, 할인 쿠폰, 인기 음식 리스트가 펼쳐진다. 선택지가 많다는 것 자체가 뇌에 큰 자극을 준다.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이 순간에 도파민이 슬그머니 분비되기 시작한다. 예측 불가능한 보상은 음식이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상상 속에선 이미 그 치킨의 바삭함을 떠올리고 있고 곧 울릴 초인종을 기다리며 기대가 점점 커진다. 이때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 즉각적인 반복 가능성은 바로 결제 버튼에 있다. 클릭 몇 번이면 결제 완료. 주소도 저장되어 있고 결제도 자동이고 쿠폰도 알아서 붙는다. 매우 빠르고 간편하다. 이런 빠른 피드백은 뇌에게 또 하자는 신호를 준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루틴이 반복된다. 말했듯이 이런 결핍의 고리 패턴은 우리의 소비 영역을 포함해 의외의 영역에도 모두 걸쳐있다. 건강산업, 포르노, 뉴스, 데이트 산업, 심지어 회사의 보상체계와 남녀관계의 밀당이라는 감정의 흐름에서조차 똑같이 작동한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런 단순하고 뻔한 루틴에 쉽게 빠져들게 된 것일까? 왜 우리는 결핍의 고리에 빠져들까?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이 결핍의 고리에 빠져드는 걸까? 단순히 회사들이 너무 똑똑해서 시스템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 놓았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가 그런 자극에 매우 취약하게끔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 생존에는 먹고 마시고 자고 번식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음식, 안전, 사회적 관계 같은 자원이 극도로 희소했다. 그래서 뇌는 작은 기회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 우리 조상들은 3곳, 4곳, 5곳을 뒤지더라도 식량을 충분히 모으지 못했다면 탐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뒤졌어요. 음식을 찾는 것이 인간의 생존 확률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도 중대한 기회였기 때문에 인류는 이 음식 찾기 도박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만약 인류가 계속 식량을 탐색하지 않았다면, 비유적으로 말해 계속 슬롯머신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하다 결국엔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음식이 있을 것 같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역시 아무것도 없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잭팟이다. 갖가지 음식들을 찾았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인간 외의 다른 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한다. 심리학자 토마스 젠탈은 비둘기에게 레버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실험을 진행했다. 젠탈의 실험에서 비둘기는 2가지 게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었다. 게임은 단순했다. 첫 번째 게임에서는 레버를 한 번 쫄 때마다 50% 확률로 간식 15개를 받았다. 보상이 일정하고 예측이 가능했다. 두 번째 게임은 확률이 더 낮았다. 5번에 한 번, 즉 20% 확률로 간식 20개를 받았지만 보상이 언제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어떤 라운드에선 2번의 보상이 나오기도, 또 어떤 라운드에선 5번을 쪼아도 안 나왔다. 수학적으로 보면 첫 번째 게임이 훨씬 유리했다. 100번을 하면 첫 번째 게임은 750개를 받았지만 두 번째 게임은 400개밖에 받지 못했다. 허나 실험이 진행되자 불과 몇 라운드 만에 비둘기들은 음식이 적게 나오는 낮은 확률의 게임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무려 96.9%가 두 번째 게임을 선택했다. 실제로 학계에는 최적 섭식 이론이 존재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동물은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음식을 얻으려 애쓴다는 이론이다. 결국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보면 두 번째 게임을 하는 비둘기는 순 멍청이인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실험 결과를 보인 것은 비둘기만이 아니었다. 실험실의 모든 동물들은 하나같이 보상이 덜한 도박성 게임을 선택했어요. 설령 게임이 식량을 7배나 더 주더라도 도박성 게임을 골랐어요. 자그마치 700%의 차이가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지금 우리가 쿠팡을 열고 배달앱을 켜고 SNS를 새로 고침하는 이유도 똑같다. 뇌는 많이 주는 게임보다 기대하게 만드는 게임에 더 끌려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기대가 행동을 더 자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지력이 약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도파민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정상적인 뇌일수록 이런 가짜 결핍에 더 쉽게 빠져든다는 말이다. 가짜 결핍이라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예상 가능한 스토리가 그려졌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시죠? 이 책을 읽으면 삶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런 식의 뻔한 자기계발서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달까? 교보문고에 가면 대략 절반의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 어딘가 아프고 어딘가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달달한 위로를 건네는 책들. 이 책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다. 과학 콘서트의 저자 정재승. 아니, 뇌과학자가 왜 이런 책에 서평을 남겼지? 이상한 호기심이 들었고 나는 책장을 넘겼다. 이 책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책이다. 특히 자기 통제를 잃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혹은 자기계발서에 지쳤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는 독자에게도 이 책은 놀라울 만큼 사려 깊고 강력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감상적인 위로나 뜬구름 잡는 다짐 따위는 없었다. 대신에 냉철한 통찰과 과학적 분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우리가 결핍이라 믿고 살아가는 감정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고대 부족이 사는 밀림의 외딴 섬까지, 스마트폰 속 앱 설계도에서 인간의 신경회로까지 이른바 결핍의 고리를 찾기 위해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 문득 내 일상의 중독과 소비, 감정의 기복까지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패턴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아,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설계된 회로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였구나. 자책보다 먼저 놀라움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건 묘한 해방감이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온 안 좋은 습관과 행동들, 즉 내 뱃살과 유튜브 중독은 나의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심각한 중독이라도 그 원인을 알면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책은 나를 이해하고 나를 덜 몰아붙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첫걸음이 되어주었다. 어쩌면 우리 사피엔스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더 이상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그게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우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건 그렇고 요즘 따라 많은 님께서 살 좀 빼라고 잔소리가 심하셨는데 이 책 덕분에 핑곗거리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선조 때부터 유전된 도파민 시스템 때문이라고요. 시끄럽고 살이나 빼라 그러겠지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책 덕분에 사피엔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가짜 결핍이라는 고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겪는 중독, 불안, 과소비, 기타 안 좋은 습관 등등에서 일단 한 발짝은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단 하나,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한 걸 찾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결핍이 진짜 결핍인지 아니면 가짜 결핍은 아닌지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멈칫하셨다면 이제는 가짜 결핍 이 책과 함께 그 결핍의 고리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방법을 천천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